저는 엄마를 통해 정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스승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었다가 올해 1월 2일에 정법을 들으며 진정으로 스승님이라는 것이 마음에 닿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정법을 들으며 힐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 기초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정법을 자주 듣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 정법을 듣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법이 이해되고 흡수되는 것이 느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중학생이 기초 공부와 정법 공부를 바르게 병행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정법을 듣게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정법의 진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뇌를 가리키는 제도권의 선생들이 정법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제도권 공부 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는데 우리는 벌써 일반 상식이 아닌 진리로 갖고 공부를 하니까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한테 질문을 해요. 제도권 공부가 이렇게 지금 뭔가가 이렇게 만지는 게 잘못된 게 많거든요, 지금 이게. 이걸 주입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선생을 깜보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공부를 하고 나면 선생들이 가르치는 게 너무 질이 약해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어린 이게 중학생이라도 진리를 좀 어느 정도 듣고 나니까 선생이 말하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깜보여. 그래서 제도권 공부를 못 하게 돼 있는 거라. 선생들이 너무 낮아 보여서.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런 거를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직 조금 있다가 듣게 해라. 요렇게 이야기한 거고 학생들이 지금 들을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걸 찾아서 학생들을 듣게 하면 좋죠. 무엇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느냐? 우리 학생들이 됐던 인류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은 인연법하고 가족하고 인연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이 공부는 인류가 지금 배워야 될 누구든지 공통점 있게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가족인 줄 알고 있다가 여기서 상처를 다 입고 여기서 뭔가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친척들이 가족인 줄 알고 있다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법을 잘못 알고 있다가 전부 다 여기서 인연으로 만나갖고 처음에는 좋은 줄 알 때 나중에 이것이 적이 돼가지고 전쟁까지 일어나고 사람 목숨도 앗아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나오면서 이 인연법과 가족이라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법 안에서 인연은 무엇인가? 인연이라는 것은 자연이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자연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혈육의 인연도 인연으로 주는 것이지 너는 아직까지 가족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혈육의 인연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 남들이 인연이 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혈육의 인연을 줬더니 이걸 가족이라고 평생 동안 물고 빨라고 가지고 욕심을 내고 이탈을 못하게 하고 가두리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골마가지고 터지가지고 뭔가 도망가려 하고 잡으려 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고 이러다가 지금 이 사는 게 뭐든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인연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인연은 자연이 주는 것인데 의무가 있어서 인연되는 것이다.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 너희들을 인연을 주는 데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준다. 어떤 의무? 너희들은 빛의 고리로 인연이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만 되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위에서 아래로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부모한테 자식을 인연을 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라는 인연을 주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는 인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식한테 덕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역행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서 성장을 하게 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자식을 키운다면 이 자식이 성장을 해갖고 나를 시봉하게 하면 안 되고 이 자식은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인연을 주은 거하고 가족은 어떻게 되냐. 가족은 인연을 주되 이 인연으로 해서 서로 상생할 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상생을 할 때 가족으로 변한다. 가족은 내가 노력해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인연은 자연이 주는 거지 네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요 공부는 우리가 아이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요걸 테마를 가지고 아무 이거 인연과 가족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아마 포럼을 미래 포럼에서 한번 다뤄야 될 겁니다. 한번 내가 포문을 열어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거리를 다 추려가지고 포럼에서 다루자. 이거는 세계가 전부 다 이걸 지금 따야 되는 내 앞에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고 바르게 대하는 이 상식부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깨야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 공부할 때는 제도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제도권 공부도 내가 착실히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만난 또 사회 인연들이 있으니까 인연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성장을 하면 됩니다. 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들을 것들도 좀 추려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교육용으로 조금 삽입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예. 느낌, 감, 느낌이고 감이 일어나는 거, 또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먼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일은 진행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쯤에 딱 오면 우리가 이제 100을 놓고 이것이 일어날 일이 지금 진행이 됐다면 30% 남았을 때 70%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게 그 주파수를 잘 못 잡습니다. 한데 70% 넘어가지고 30% 점검을 했다. 요럴 때는 감이 오죠. 요래서 더 가차이 오면 감이 더 크게 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왜 이게 진행이 일어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이게 진행해가지고 지금 온 것이라 이 질량이 커요, 이게. 커가지고 오니까 가차이 오면 올수록 흔들리는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지구에 은석이 옵니다. 돌덩어리 은석이 크다란 게 와요. 오면은 이것이 질량이 크면 지구에 가차끼 오면 가차끼 올수록 지구가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벌벌벌벌 떠는데 이게 뭔가를 아직 못 다스렸잖아요. 그럼 벌벌벌 떨다가 이게 닥치면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생명들이 전부 다 위험해지는 거죠.
파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은 원리가 인간들한테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행성들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행성인데, 이 사람이 하나가 더 모이면, 한 사람이 더 모이면, 여러분 행성이 더 질량이 커지죠. 그럼 또 한 사람이 더 모이면 질량이 더 확장이 되죠. 이래. 이렇게 되면 행성의 질량이 꽉 차는 게 돼가지고, 이제는 위험한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우리가 만일에 어려운 뭔가 감이 왔다. 그러면 내 주위에 친구 둘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한테 이 감이 온 걸 갖다 의논을 해요. 내 혼자 생각해갖고 감당하는 것보다 의논해가지고 풀어나가니까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행형이 와가지고도 대비를 하면서 착실히 잡아나가니까 이게 도착을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능히 처리하고 이거는 표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3인 1조를 지금 빨리 만들어라고 내가 하느냐 하면, 내 혼자는 뭐든지 내한테 진행형이 온 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친구 한 사람 두 사람 빨리 사겨라. 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네 멋대로 안 사귀지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방법을 빨리 이렇게 흡수를 해서 내가 노력을 해라. 이런 거죠. 친구 사귀는 데는 잘난 척하면 절대 친구가 내 친구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 안 하면 친구가 안 돼요. 내 주장을 한다라는 건 잘난 척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면 내 친구가 없어요. 의논을 해가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의논을 해가면 친구는 능히 만나진다. 친구 우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는 정리가 돼갖고 딴 친구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친구라도 자꾸 만들어 가라. 그러면 힘이 된다. 감을 주고 꿈으로 주고 이런 걸 준다라는 것은 영적인 힘으로 나도 내가 신이기 때문에 무엇이 갇혀 온다라는 걸 전부 다 주파수를 열고 받는 것이다. 좋은 일이 올 것도 주파수를 받아요. 진행형으로 오니까. 나쁜 일이 오는 것도 진행형으로 오기 때문에 주파수를 받으니까, 주파수를 받을 때는 이제 이거를 올 거를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능히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일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줘서 공부를 하며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모르던 거를 알고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를 바르게 준비하니까 올 것들이 굉장히 쉽게 와가지고 표정만 주고 지나가지 우리한테 상처를 안 준다. 이런 거예요. 항상 대비하는 자세는 진리로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스스로 대비가 된다. 모르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당하면 무섭고, 알고 이게 겪으면 이건 처리할 수 있는 게 된다. 뭐든지 이제는 바르게 알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진리로 갖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 하는 자는 이겨낼 것이고 안 하는 자는 당할 것이고 두 가지 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르쳐 준다라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일에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그냥 다치는 거지 절대 안 가르쳐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오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조금 다스려야만 이것이 편안하게 와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막내 공부하자는데 우리 아까 전에 공부 조금 나눴죠. 우리 인연을 주면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의문을 행하는 거 위에서 아를로 합니다. 그 아래는 위에서 받은 걸 갖고 또 밑으로 해야 돼요. 밑에는 또 이렇게 받은 걸 갖고 또 밑으로 하니까 이게 최고 좋은 질량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막내한테 가겠죠. 이렇게 막내는 기회가 많은 거죠. 앞에서 실패하면서 좌절을 하는 것도 보는 것도 내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내한테 이게 내리주는,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역할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덕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홍익 인간들이 인류의 이때까지 살은 것 중에서 막내예요, 제일 위에요? 막내였었는데 제일 위에죠. 선천시대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막내로 태어났었겠지만 후천시대에는 제일 선배입니다. 제일 맏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후천시대의 맏형들. 최고의 책임을 지고 이 땅에 먼저 태어난 홍익인간 일대들. 이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대들한테 준 이 교훈은 엄청나게 모순들을 우리한테 전부 다 내주는 교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간다면 밑에 후손들한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선배로서의 홍익인간 제일 일대로서의 와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풀어놓고 가느냐가 이제 후배들 후손들이 앞으로 이 영향을 먹고 앞으로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이 민족의 등불이다 이 말이죠. 이 등불을 밝혀놓고 가야지 후손들이 이제는 모든 이게 깜깜한 데서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진리는 이제 우리가 받들고 이제 배우고 있어 고맙다라는 소리를 할지 몰라도 이것은 인류의 등불이요 인류의 햇불이고 인류의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태양이 될 것이니까 이 진리는 소중하게 지금 간직하고 만져야 될 겁니다. 7,00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 진리가 지금 쏟아지는 것이다. 이 진리가 앞으로 인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인류 평화를 만드는데 초석을 놓기 시작을 하고, 이 진리가 인류에 퍼지면서 인류는 하나가 될 것이고, 분쟁이 없는 인류가 지금 만들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바른 가르침이 없고는 앞으로 인류는 운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때는 막내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제일 위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이 가지고 위아래를 점하지 마라. 내가 놓은 자식이 내 위에일 수가 있는 것이다. 글로 전부 다 미뤄서 다 넘겨주고 나는 희생하고 간다면 그 밑에서는 이걸 전부 다 받아들고 큰 일을 내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막내 큰아들 따지지 마라. 내한테 온 조건을 최고로 활용을 해갖고 위에 분들이 하지 못한 것을 전부 다 내가 이루어낸다면 그 영광은 너한테도 돌아가지만 모든 형제들한테 갈 것이다. 나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 하나가 밑에요 위에고 따지지 말라. 사람은 항상 평등함으로 당신이 희생을 한 게 있다면 내가 받아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희생한 것이 있으면 다음 세대가 또 그걸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위아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로 태어나면서 조직 안에서 막내라고 해갖고 내가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너는 엄청난 영광을 얻는 자리가 되고, 막내 자리라고 나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아주 힘을 못 쓰게 되고, 막내는 최고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니까 내가 성장을 해갖고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다면 너는
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막내가 아니고 큰 책임자가 되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막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는 똑똑하게 태어나고 큰 일을 하라고 많은 질량을 먹고 큰 힘을 쓰라고 그래서 밑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자신을 갖추어야지 사회를 불평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우리가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은 말이 앞섭니다. 그 말이 앞서갖고 가다가 보면은 내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죠. 그 두세 번 겪고 나면 내가 말이 뒤섭니다, 이제. 내가 행동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먼저 방법을 찾아갖고 행동으로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안 겪는 사람이 있고, 두 분류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은 말이 앞서지 않는다. 내가 모질라는 사람이 내 걸 빨리 내놓으려고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상대 말을 충분히 듣고 나서 해라. 그러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대를 이렇게 접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는 상대들이 말을 하는 걸 충분히 듣고 상대들이 표현하는 걸 충분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상대가 말 안 하면요 그렇게는 안 모인다. 상대가 말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 안 있어도 저절로 그렇게 만나집니다. 이게 약자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을의 말을 듣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맷이 있는 데다가 을의 말을 쭉 들어가지고 요걸 갖다가 포맷에다가 이게 얹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죠. 상대 말을 안 듣고 나서 내가 말할 때는 나의 포맷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 말을 들어갖고 이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이게 장착을 해서 정리가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작고 실수가 없어진다. 우리는 이제 다 성장을 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 법칙만 바르게 알고 우리가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 바뀐다. 갑을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니까 을이 먼저 말을 한 것을 갑은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갑이라는 사람은 항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을 도와야 되는 의무. 그래서 갑인 거예요. 갑의 자리 놔뒀을 때는 을을 도와야 되는데 을을 바르게 도와야지 틀리게 도왔을 때 그때 너한테 이게 안 좋은 일이 간다 이 말이죠. 틀리게 도우면 돕는 것도 바르게 도와야지 틀리게 해놔놓고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대 맞는다. 그래서 바르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상대 거를 먼저 다 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지혜가 스스로 일어난다. 이게 방법이 틀려서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갑으로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가 안 좋은 기운들을 내한테 다 털어놓거든 을이 내한테 지금 갑한테 지금 털어놓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다 받아주어라. 받아주어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되는데 내한테 쌓인 것이 안 풀린다. 을이 안 좋은 뭔가 지가 어려워갖고 내한테 이야기한 것도 나는 들었어. 그리고 딴 사람이 또 하는 걸 들었어.
해결을 안 해주고 자꾸 들었어. 들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내한테 탁한 기운이 많이 모여서 내가 자빠진다. 내가 아픔이 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상대의 어려운 말을 들으면 내가 갑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도 요새는 막 어려워서 내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 나는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또 이러면 또 듣고 하다가 나는 지가 어려워지고 내가 상대를 이제 아주 그런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 정법 가족들은 요걸 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진리를 찾아줘라. 어려운 소리를 들었다면 진리를 무조건 찾아줘라. 이 정법에 들어가서 이것을 몇 개 이상 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은 네 책임이 안 된다. 찾아줬기 때문에 지 잘났고 고집이 세면은 너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그러면 또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또 아픔을 누구한테 또 호소하러 가야 돼요.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하면은 정법 가족한테 했다면 또 그걸 또 들으라 그러세요. 근데 이걸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또 아파질 것이고 내가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은 것은 내한테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진리가 지금 쏟아지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나면 어려운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러 올 겁니다. 내가 기운이 좋아지면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와요. 저절로 와. 기운이 큰 데는 약한 게 붙는 거예요. 왜?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내공이 있으니까 딸려옵니다. 약한 거는 딸려와서 안 좋은 이는 그 호소를 하면 그걸 들어주고 정법을 찾아주세요. 이걸 들어라고. 요거에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 말을 듣고 정법을 들었다면 네 어려운 게 풀릴 것이고 우리는 이 지금 진리가 말라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걸 찾아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정법 가족은 내가 스승님한테 이렇게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서 좋아졌다면 안 좋아진 사람은 이게 찾아주지 마세요. 정법을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가 좋아졌다면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내한테 온다면 무조건 이 정법을 권해라. 권해서 안 받아줘도 놔두고 받아주면 그 사람이 좋아져갖고 내한테 말을 할 때 이 기운을 받아서 나는 더 힘이 세진다. 요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좀 안 좋아진 사람은 권하지 마십시오. 이 정법을 듣고 내가 좋아진 사람, 너무 이 가르침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도우면 도울수록 좋아진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풀 수 없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풀 수 있는 길이 항상 있다. 그래서 내가 갖추어지지 못하면 내가 더 어떠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을 내면 거기서 더 엎어집니다. 무지름은 갖추어야 된다. 지식만이 앞으로 세상을 아주 빛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지식이 있고 특수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지식은 어느 정도 다 찾고 어느 정도 지금 채워져가 있는 상태니까 특수 지식인 진리를 우리는 지식으로 갖춰놓는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풀어나가야 돼. 예. 또한 번아웃이 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생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법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답은 간단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당하니까 이게 힘들어 한다라는 것은 당할 수 있게끔 지금 사니까 그래요. 정법을 이 진리로 해갖고 생활 속의 가르침, 생활도, 생활 속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한테 길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나서 100%를 행해야지 안 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70%만 알아도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30%는 우리가 당할 몫이 아니에요. 40%만 우리가 알아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하게 지나가면서 내 힘으로 갖추어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이 이제 정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00%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하면은 40%는 네가 능히 스스로 된다. 공부가 됩니다. 40%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사회가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50%, 60%, 70% 가는데 70%를 가게 되면 이 세상에 너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100% 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70%로 가면 30%는 자연이 스스로 너한테 힘을 줘서 가게끔 해주는 힘이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능력 이건 70%까지가 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이 기운으로 해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자연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것이 내가 어느 선이 넘어가야지 자연이 독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모든 것들은 우리는 몰라서 당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어려워서 내 동료들도 내한테 이야기하면 정법에 들어가 봐라. 100일만 그걸 한번 들어봐라. 이는 어려움을 안 겪는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싶어 내를 믿고 듣는다면 그 사람 풀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최악 부리면 또 당하죠. 정법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근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도 힘을 주게 돼 있다. 이 사기꾼도 정법을 들으면 사기를 더 잘 치니까 걔 안 타. 도둑놈도 이 정법을 듣고 진리를 공부를 하면 도둑질을 더 잘합니다. 도둑질은 더 잘해야지 네가 안 잡히는 거지. 잘못하면 잡히가요. 사기도 더 잘 쳐야지 사람한테 도움돼요. 어설프게 쳤기 때문에 니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바르게 잘 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된다니까. 일깨워주는 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깨워지게끔 사기를 쳐야 되고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는 게 아닌데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사회는 이걸 갖다 가져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분류를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 걸 거둬야 되면 거둘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느님한테 조금 벌을 좀 받아가면서 또 배워야 되죠. 그래서 교도소가 그게가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새로이 배운다. 더 잘 치게끔이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네가 사기를 치려면 똑 떨어지게 치고 어설프게 쳐갖고 사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어지럽힌 게 있다면 그것이 네가 또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사기를 정확하게 쳐갖고 성공을 했다. 프로젝트 성공이에요. 그래 이 하늘의 상을 받아요.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앞뒤 다 빠져먹고 선생님이 사기치라겠다 사입이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일깨워 줄 때는 분명하게 일깨워지도록 만들고 내가 또 왜 이런 거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는 우리가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면 그것이 이 사회의 구성물입니다.
이 사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으면 안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일꾼으로 변해야 된다. 이것이 지식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갖춘 사람들이다.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탁한 이 환경을 지금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는 열 수 없다. 절대로 이 사회는 탓하지 마라. 탓할 게 없고, 그리고 우리 직장 문화도 지금 탓할 게 아니고 이걸 잘 흡수하면서 내 공부를 바르게 해 나간다면 절대로 어떻게 당하는 법칙은 없다. 우리가 잘못해서 직장이 쓰러지는 줄 모르고 오늘을 뭐라 한다 이 말이죠. 직장은 다 같이 노력하는 구성원이에요. 우리가 할 거를 안 했으니까 직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는 타켓이 내한테도 올 수 있고 내 친구한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감당하면서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또 다른 직장에 좋은 직장을 또 만들어 줍니다. 신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느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아끼며 이끌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소리를 하지 마라. 이 사회는 신께서 운영하시니 정의롭게 운용을 하면서 바르게 이끌어주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지금 탓하고 엉뚱한 길을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하나하나 이 진리로 따나갈 테고 전부 다 이걸 풀어줄 테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하나 갖추면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예. 여유로운 행동이 잘 안 됩니다. 저의 삶을 보면 쉼없이 달려온 듯합니다. 어떨 땐 턱끝까지 밀려 올라오는 쉼없이 살아야 하는 나를 보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보면 여유롭게 여행도 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사는 듯한데 제 자신은 금전적인 여유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또 아직도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양하게 흡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스승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군데에 갇히면 내가 갇혔는지도 모르고 갇혀 사는 거죠. 한 군데 살짝 한번 열어보면 그래도 내 삶이 크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삶이 일어납니다. 살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나 여행을 나는 갈 수 없다.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갖고 내가 못 살 것 같지만 이건 다 메꿔줍니다. 여행을 가는데 바르게 가라는 거죠. 오늘 조금 배웠죠? 우리가 힐링하면서 뭐 여행을 하면서 이런 걸 갖다 조금 배웠죠? 여행을 바르게 하고 오면 니한테는 더 좋은 삶이 옵니다. 여행을 바르게 모르고 놀러 갔다 오면 니한테 더 안 좋은 삶이 와요. 여행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 위해서는 한번 내가 가보는 거죠. 경비가 모자란 것도 쪼개가지고 다른 걸 좀 더 쓰고 소고기 먹던 거 돼지고기 한 건 구워 먹고 그 나머지를 조금 모아갖고 여행 갔다 오세요. 한 번씩 열어보라는 거죠. 조금씩 빗장을 열어라. 이제는 내한테 이렇게 갖고 뭉치고 살 때가 아니고 우물 안에 살 때가 아니고 또 요 종제기 안에 담아 있을 때가 아니고 열고 나와야 될 때입니다. 스승님 믿고 용기를 갖고 조금 열고 나와서 확 열지 말고 조금 한번 열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되네? 그 조금 더 나갔다가 오고 이렇게 해갖고 이 확장되는 만큼 열고 나오세요. 가정 안에 붙들리지도 말고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가정을 살고 있잖아요. 70%를 내가 이렇게 하면 혼신을 다 하는 거예요. 30%는 자유도 조금 가져라. 그렇게 할 때 이 가정이 좋아집니다. 질이. 가정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질이 나쁘면서 꽉 잡고 있으면 인자는 가벼갖고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은 이 시대에는 우리가 70% 성장을 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70%를 운용하고 30%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공간이 있어 지혜가 나오는 거죠.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그래. 1분 정도 못 갈 거라면 제주라도 하면 얼른 갔다 오세요. 근데 제주도 갔다 와 보니까 좀 간이 더 컸다. 요래 되면 일본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빗장을 열어갖고 세상을 내가 보는 게 조금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뛰어야 되는 거죠. 더 높게 보려면 깨금 발을 조금 뛰갖고 뻗떡 서야 되죠, 이렇게. 발을 좀 세워가. 그래서 히루 신는 거 아니에요? 더 높은 데 보려고. 우리 정법 가족은 스승님 믿고 빗장을 조금 여세요. 열어가지고 내한테 지금 엄청나게 위험이 닿지 오지 않을 테니까 좋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 안 가본 사람은 해운대도 한번 가보고, 또 이렇게 전라도 저쪽에 끝에 어디예요? 해남 땅 끝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녀보세요 한번. 다녀보고 갔다가 이렇게 오면 새로운 에너지가 와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 갔다 오는 것은 다른 데 지역의 에너지를 지금 먹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사는 모습도 보고 거기서 음식도 한번 먹고 이렇게 하면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암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좀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오해하던 것도 풀리게 되고 이렇게 가면 확장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나가보는 것도 이유를 알고 기본 공부를 해갖고 나가보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많이 다른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이래 되면 이해를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하나로 자꾸 커가는 거죠. 내 자신의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움츠리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여세요. 조금 여세요. 열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자요. 되게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내가 이렇게 만행감에 데리고 갈 테니까. 이게 통째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할 일을 하면은 이게 즐겁다라고 한다. 이것을 앞에 조금 풀어준 것이 지 자리가 지금 전부 다 자기 할 일인데 이걸 바르게 하는 법을 몰라서 답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이 지금 매니저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질문한 건데 저 사람이 지금 토체질이죠. 매니저급이 많은 게 토체질들이 제일 환경적으로 제일 좋다. 그러니까 토체질 하면은 이게 소양체질. 소양체질들이 매니저로 성장하기에 최고의 좋은 체질이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내가 지금 매니저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매니저냐 공부가 돼가지고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 지금 잘 모르는 거죠. 40대까지는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 속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장의 실습용의 공부를 주는 것이지 네가 이걸 가지고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를 건방지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매니저 생활을 진짜 해야 될 때 실패를 해서 힘을 다 잃어가지고 매니저 역할을 잘 못한다. 매니저는 언제 하는 거냐? 50대 들어서 하는 거다. 지금부터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100세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시대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은 역할을 할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50대가 돼서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0대는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때 네가 매니저라면 매니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40대까지는 우리가 30대의 매니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연을 주죠. 그래서 이 토체질은, 이 소양체질은 엄청난 인연을 줍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인연을 줘가지고 인기도 있고 뭔가 풀어나가는 이 재치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 높아갖고 엄청난 인연들을 줘요. 이때 30대에 내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40대에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50대가 되면 네가 매니저로서의 이 세상에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해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는 환경이 있고 네가 직접 이제 뛰어야 되는 시대가 있고 이거는 인생은 50부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50까지 내가 준비를 잘해서 인생을 산다면 성공의 인생을 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인생을 50부터 사는 것입니다. 내가 50대까지 잘못 배웠다면 50대부터 쓴맛을 보는 게 또 인생이다. 이렇게 됩니다. 50대부터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할 공부를 안 한 것이다. 그럼 안 했으면 기회가 없느냐? 이제부터는 특수 공부를 해라. 이것이 정법으로 우리는 공부를 아주 실감나게 해야 됩니다. 진리로 갖고 공부를 해서 이때까지 못한 걸 메꿔라. 그렇게 해서 50대에 3년을 내가 메꿔보면 3년 동안 열심히 진리로 공부를 하면 내가 잘못했던 거와 이 분별이 나는 것이 달라진다. 이래서 조금씩 또 이제부터 50대 안에서 이제는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키워서 이것이 또 50대 후반부터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기회는 항상 다시 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50이 됐다고 해갖고 인생이 늙은 게 아니고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게 50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것인데 할 일이 지금 없어가지고 내한테 일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런 너무 약한 일을 주는 것은 내가 갖춤이 덜하기 때문이다. 불평하지 마라.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한다면 너한테 또 질량 있는 일을 분명히 준다. 자연의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무상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질량 있게 살고 가게끔 전부 다 자연은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불평하고 주저앉음이지. 한 사람도 중요하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 너희들이 우주를 다스릴 신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모자란다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는 착실히 배우면서 겸손하고. 겸손하면 배움이 올 것이고.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면은 네한테 파괴가 올 것이다.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다가가라. 아래 위에 항상 겸손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 모지람을 분명히 갖춤이 다 일어난다. 내 잘났다고 큰 소리 치려고 들지 말고 항상 나는 현장 실습을 하고 있음을 알라. 여기 40대입니다. 40대는 현장 실습 속에서 너를 다시 다져나가는 것이다. 40대 고개 들고 잘났다 하지 마라. 50대에 힘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러는 거예요. 30대는 환경을 주지만 40대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을 시켜서 이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 다스리는 것이니 이런 걸 명심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